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얘기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다시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육성,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1조 4천억 정도 됐었던 항소심 파기환송 돌려보내면서 다시 해라. 대법원 판단의 핵심 뭡니까? 핵심 내용은 이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 SK의 현재 주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항소심에서 정말 천문학적 액수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이 그러게요. 인정되게 됐던 결정적인 해당 재판부의 판단의 원인은 이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 그룹으로서 여러 이건에 상당한 부분을 관여할 수 있었다. 유공도 그렇고 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지정된 부분도 있는데 이른바 시드머니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그 300억 원 비자금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종잣돈이 돼서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최태원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노소영 전 관장의 이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지만 예.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비자금이라는 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 주식 형성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여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파기환송심 다시 가서 항소심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럼 대략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재산 분할이 1조 4천억 원과 1심에 한 600억 정도 그 중간 어둠에쯤 되면 그게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요. 두 분이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예.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권 문제도 안 생기고 위자료는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위자료가 인정이 됐긴 했지만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재산 분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혼할 때는요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게 특유 재산이냐 고유 재산이냐 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냐 거기에 따라서 재산 분할 그렇죠. 액수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하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보류했던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성 자금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고려하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사건을 사실시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다시 일일이 그 돈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과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객관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이 1심에서 인정됐던 665억보다도 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억대가 아니라 1심에서 665억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정도 됐으면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그 변호인들이 만나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어디까지 예상입니다만 장유희 변호사님 이게 대략 어쨌든 1조 4천억까지는 안 갈 테고 재산 분할을 100억에서 한 1000억대 정도 됐으면 네.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SK 지배 구조에는 이제 일단은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항소심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의 주식과 관련해서 노소영 전 관장의 지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SK 경영의 어떤 경영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었고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SK가 본인들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에 이 배당을 늘릴 거다. 이 방어를 위한 차원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 이 사자세가 있었는데 오늘 유리한 최태원 회장의 판결이 나오자 팔자세로 또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SK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장기적인 전망은 장밋빛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 대법 파기환송 이후에 SK 하이닉스 주식도 다시 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뭐 비교적 항소심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말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가서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우리나라 5대 총수들이 골프를 치는데 아무래도 좀 뭐 한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SK 입장에서는 외교 전에도 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에이펙 비즈니스 포럼의 서밋에 지금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 서밋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주도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 말하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이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자금 모금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나는데 아마 이제 골프 회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이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 한다 그러면 그만큼 아마 이야기 자체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최 회장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한 8년 넘게 굉장히 아마 많은 골치를 살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홀가분한 상황에서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인용돼 버리면 아마 최 회장의 이 SK에 대한 지배권 구조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홀가분한 마음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뭐 이제 법적으로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1위였습니다. 세계 이혼 소송 대법원의 재산 분할 다시 따져봐라. 이게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